반갑습니다. 광여 인문학의 안재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소리의 원리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보제가 왜 모지가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수수께끼를 단칼에 해결해드릴 의문학의 대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소리와 코소리의 오묘한 결합입니다. 버머보디의 첫 소리는 단순히 우리말의 보가 아닙니다. 입술소리 비 위에 코를 울리는 비음엠이 미세하게 얹혀있는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입술이 맞닿는 비소리에 집중해 보제라 적었고 누군가는 코를 울리며 빠져나가는 M의 성질을 포착해 모지라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소리의 대칭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학의 위대한 규칙, 소리의 짝짓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조음 위치는 똑같은데 공기가 입으로 터지느냐, 코로 울리느냐의 차이로 짝이 생깁니다. 입술소리 B와 M은 한 짝입니다. 혀끝 소리 D와 N도 짝입니다. 목구멍 소리 가와 응가 소리도 한 몸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B와 M이 짝이기 때문에 보제가 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에 따라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성 구조가 가진 엄격한 법칙에 따른 전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매일 외우는 아제아제도 똑같습니다. 버머 원음 가태 가태를 보십시오. 첫 소리 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치면 기역 소리와 짝이 되는 꼭지 달린 옛 이응 소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라하고 어떤 이들은 응가라고도 들리는 이 오묘한 소리에 짝을 맞추기 위해 당시 스님들은 비음의 기운이 섞인 게라는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늘날의 아제라는 도금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제에서 제도 마찬가지로 버머의 디나테 같은 혀끝 소리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리로 옮기려 했던 치열한 고뇌의 산물입니다. 네 번째, 학문적 준엄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밀하고 엄격한데도 여전히 보제의 도금 변화를 여성 성기 발음과 유사하여 바꿨다는 식의 외설적인 이유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버머 원음을 한자라는 그릇에 담기 위해 소리의 짝을 맞춰가며 사투를 벌였던 치열한 고증의 역사를 모독하는 저질 코미디입니다. 글자 하나가 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의 모든 용어와 음역어는 이 거대한 의문학적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번역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성인의 눈을 가리는 가리개일 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 지루하고 복잡한 의문학에 매달린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보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안목을 씻어내는 맑은 축비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